강은미 요가 및 척추 재활 운동 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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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갱년기 특집 2탄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봐요. 음식으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운동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죠. 그래서 에너지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은 안 되고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꾸준히 했는데 몸이 변화가 없다, 뭐 어디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갱년기에 좋은 음식들, 에스트로겐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는 음식이 다들 아시다시피 석류, 콩, 자두. 콩, 자두. 네네. 자두에도 에스트로겐이 많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음식이 이제 되게 좋고요. 그래, 요새 자두 많이 나와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이 드시면 또 안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적정량을 적당히. 드시는. 네, 그러니까 뭐든 과하면 안 좋아서. 그리고 그 골다공증에 좋은 게 꼭 비타민 D 맞으라고 맞아요. 이제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외선으로 받는 게, 햇빛으로 받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양제로 복용하실 수 있으면 비타민 D. 음식에도 맞아요. 있어요. 연어, 뭐 고등어, 말린 표고버섯. 연어랑 고등어.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금속이나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그쵸. 또 많이 네.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히. 일주일에 뭐 한 1, 2회가 그 좋다고 정도, 하더라고요. 1회 정도, 네. 섭취하시고, 그리고 골다공증에 또 케일은 근데 약간 장벽이 있어요. 맛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먹다 보면 괜찮아요. 저는 먹거든요. 근데 이게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속이 네. 쓰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한 입 정도를 조금씩 이제 먹어본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좀 아니면 뭐 아니면 좀 이렇게 데쳐서 먹어본다든지. 데쳐서. 그 쌈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아, 근데 케일을 쌈장에 동서양의 화합인가요? 네, 저도 사실 케일을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싶었는데 쌈장에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네, 아니면 올리브 오일이랑 그 올리브 오일 소스랑 같이 이렇게 먹거나 렌치 소스 이렇게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소스가 소스도 살이 찌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음식에 좋구나.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고 네, 에스트로겐 풍부한 음식들,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D가 D, 풍부한 음식들. 네, 그리고 K 같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 케일은 칼륨.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몸이 이 근육이 다 전부 다 단백질로 맞아요. 이제 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는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체중 1kg에 그 0.92g 정도 이제 섭취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kg가 나간다. 네네. 그러면 이제 60g 단백질을 이제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네네네. 이거를 60을 그러면 한 끼에 다 먹냐?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3끼 정도 나누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g, 아침 20g, 뭐 점심 20g, 고기를. 저녁 20g 이런 식으로. 60g 금방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나눠서 60g 을. 네, 이제 나이가 맞아요. 있으시다면 소화도 좀 사실 잘 안 될 거고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하실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든 드셔도 하셔도 되지만. 네, 상관없지만 근데 요즘엔 그래도 이제 좀 건강 관리를 나중에 이제 20대 때는 30대를 위해서, 30대는 40대를 위해서, 40대는 50대를 위해서 이제 미리 해주시면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단백질도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고기. 이제 뭐 생선,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육류만 20g, 20g 먹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너무 또 지루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선 100g에는 7g이 있고, 육류에 이제 100g이 있는 거는 20에서 25g. 그러니까 뭐 생선, 육류, 달걀, 두부 한 모에도 28에서 30g 정도. 두부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50kg다. 그러면 60g을 먹어야 되니까
한 끼에 아침에 두부 한 모를 먹는다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에는 그 육류를 섭취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저녁보다는 저녁 말고. 네. 왜요? 저녁에 왜요? 육류를 섭취하면 일단 고기가 소화되는 시간이 4시간인데 그냥 우리가 속을 비워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7시에 저녁을 먹었다. 근데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은 마친 시간이 얘가 7시에 먹었는데 뭐 8시나 9시에 음식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4시간 뒤에 그러네요.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되고 또 잠을 또 늦게 자면 또 자야 될 때 나오는 호르몬에 그런 게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침 점심에 마음껏 이제 육류를 섭취해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에는 고기 구워도 죄책감 없이 구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침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끔 근데 삼겹살 먹고 공복 싶고 그러지 상태에서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제 공복 상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예를 들어 10시에 잠을 주무셨다가 이제 7시쯤에 일어나면 아무래도 12시간 정도 되는 8시간 기본 못해도 8시간의 공복이 그쵸, 있고 생기죠. 만약에 아침을 좀 늦게 먹으면 뭐 10시에 주무셨는데 10시에 아침에 먹을 수도 있고 12시에 맞아요. 아침에 네, 먹을 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복 상태가 긴데 그 첫 끼가 되게 중요해요. 첫 끼에 공복 네, 이후에 네, 공복 뭘 이후에. 먹느냐가 네, 중요해요. 어떤 음식이 뭐 블루베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그 아침에 이제 먹어서 좀 이제 속을 좀 달래줄 수 있게. 그렇구나. 근데 아침부터 막 이제 고기를 너무 구워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속이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계란은 괜찮아요. 계란이랑 계란. 뭐 두부나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근력 운동을 먹고 나서 해주시면은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침에 사과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아침은 어쨌든 위를 보호하는 네. 걸로 양배추, 사과, 그렇죠. 블루베리, 딱 네, 봐도 그렇게. 건강에 좋겠다라는 걸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고기를 점심에 챙겨 네, 먹고 이제 드시고 하시면 싶은 거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물성 기름이랑 또 식물성 기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이제 이게 얘네들이 근육 성장에 조금 다르게 가요. 이점이 좀 다른데 그 동물성 그 단백질은 그 근육을 성장시켜 주는데 좋아요. 네, 근데 식물성은 네. 그 근기능이라고 근육을 수축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 거, 네. 뭐 갑자기 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보행 능력을 좋게 해줘요. 식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두 개를 골고루 두부, 같이. 콩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멸치에도 100g 정도의 220g의 단백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멸치를 많이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고다공증 이거 예방해줘서 칼슘이 네. 풍부한 거니까 멸치는. 네, 그리고 우엉 이런 우엉도. 것도 이놀림 우엉 성분이 좋아하는데. 네, 그 칼슘 흡수 촉진해주고 그리고 풋고추랑 만약에 같이 멸치랑 이렇게 해서 먹는다든지 네네. 한다면 이렇게 철분, 뭐 비타민 A, 이렇게 C 이렇게 보충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먹으면 너무 재미없고 너무 맞아요.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골고루 그냥 기분 좋게 안 먹거나 다 엄마, 아빠 말 먹으면 풀린 게 없어. 네, 괜찮다. 그래서 지금 우엉뿐만이 아니라 뭐 말린 호박씨, 그러니까 호박씨 같은 경우도 이게 황산 화력이 체내 활성산소 이제 제거해주고 염증 억제해주고 이런 데는 이제 되게 좋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뭐 호박씨 같은 거 이렇게 뭐 이게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아이들 성장에도 되게 좋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량 섭취하면 소화 장애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하루에 10에서 10g 정도만 섭취하는 걸 또 뭐든 권장하고. 적당히 다양하게 네, 맞아요.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네, 닭가슴살에도 뭐 이렇게 있고 병아리콩. 그 완두콩보다는 만약에 드실 거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드실 거면 완두콩보다는 병아리콩. 진짜요? 병아리콩이 3배 이상 이제 칼슘이랑 오. 식이섬유 이런 것도 다 이건 몰랐어요.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저 병아리콩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완두콩보다는 칡피라고 하는 게 네, 그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병아리콩. 칡피, 맞아요. 칡피는 맛있다. 칡피로 만든 그 파스타도 맛있고 그렇던데.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파스타 칡피 만든 면을 파스타. 밀가루 말고 칡피로 만든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꿀팁. 근데 진짜 병아리콩 의외로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맞아, 구수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혈당도 높이지 않고 또 포만감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원하시거나 아니면 당뇨 환자분들 한테도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당뇨에도 좋고. 네, 그리고 검은콩.
검은 콩도 다 알다시피 이제 뭐 피부, 모발, 뭐 손톱, 맞아요. 손발톱 이런 기능 개선해주고 얘네들도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그 황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랑 이소플라본 이런 게 이제 풍부해서 혈액순환, 신진대사 이런 거, 그 항균 항암 이런 것도 이제 다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음식을 좋은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음식을 좀 네. 위주로 이렇게 좀 식사를 좀 해주신다면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우리 강사님께서 처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네네. 도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운동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저도 사실 40 되기 전에는 네. 음식을 그냥 좀 막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뭐든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다들 한 번씩 와야 변화가 생기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고 실천하기보다는 맞아요. 계기를 근데 마련하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네. 그 해독 작용에 좋은 이제 그런 요오드 이런 거, 그 요오드에 들어있는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대구 생선, 뭐 홍합, 네, 이런 새우, 해산물도 참 네, 좋고. 그리고 브로콜리, 뭐 파프리카, 십자가 어. 채소 이런 것들도 다 음. 좋으니까 골고루 주말 잘 먹는 동안 좀 골고루 이것저것 섭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네, 또 적은 양을 포장해서 파는 마트에서 그렇게 적은 양도 많이 파니까 네, 맞아요. 예전에는 마트 가면 막 한아름 사와야 될 것 같고 했는데 요새는 뭐 파프리카 하나만 사도 괜찮고 사실은 맞아요. 버섯도 그렇죠. 뭐 2개 사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네. 적당하게 사서 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운동 운동. 이야기를 좀 네, 이제 해볼까요? 운동을 네. 갱년기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그 저번에 알려드렸던 거 60대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네네. 오늘 지금 알려드릴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0대다. 뭐 50대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몸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조금 때문에 더 네, 그래서 좀 강도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은 60대 분들은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너무 어려우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걸로 나의 몸을 먼저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내 몸 상태가 이제 그 정도 되었다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요거를 좀 해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보시고 이건 좀 무리다 하시면 그렇죠. 그럼 무조건 네, 멈추셔야 돼요. 라디오 코리아 가시면 유튜브 가시면은 다시 네네. 보기 지난 시간 갱년기 1탄 있거든요. 그거 네네네, 보시고 일단 몸을 만드신 다음에 네, 맞아요. 2탄 오늘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전신을 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산소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고 그쵸. 스트레칭 있고 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유산소, 그냥, 네. 근력 운동, 스트레칭까지 다. 네, 그냥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산소는 이제 심폐.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그쵸. 때문에 몸의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렇게 건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유산소를 하면서 그 심폐를 좀 좋아질 수 있게 심장 이런 것들 이제 혈액순환 이런 거 좋아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가 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근육이 이제 당을 저장해서 당 조절을 해줘요. 근육이. 근육이 그래서-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꼭 근력 운동을 하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슐린 조절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근육을 사용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염증 물질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래서 근육을 꼭 운동을 해줘야 돼요. 단백질 섭취를 꼭 잘하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꼭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인슐린 조절 때문에 그리고 염증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을 네. 하면 그래서 건강 검진했을 때 운동하다가 건강 검진했을 때 좀 좋게 나오는 이유가 모두 다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스트레칭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이거는 짧아진 근육을 이제 늘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약간 좀 틀어졌던 그런 분들이 이제 교정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동안 그 이제 왜 우리가 10번 정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럴 때 네. 근데 하면은 되잖아요. 할 수 있긴 하죠. 하면. 그게 이제 젖산이 분비가 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젖산이 근데 젖산염이. 분비가 되는 게 좋아요? 좀 필요하죠. 그게 그 대신 이제 이게 젖산이 운동이 끝났는데도 몸에 남아 있으면 이제 필요해져요. 그런데 정적 스트레칭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 활성산소를 이 젖산을 얘가 없애줘요. 스트레칭에다가 이제 또 근육을 갖다 쓰는 거죠. 얘가 스트레칭 할 때. 그러니까 왜 근력 운동하고 그 마무리 운동을 안 했어요. 스트레칭을. 네네.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그 운동하고 나서. 왜냐면 젖산이 몸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스트레칭을 마무리 이제 근육을 관리 이제 마무리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오늘 운동 되게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왠지 오늘 좀 개운한 것 같아. 이런 느낌 느낄 때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이제 내 몸에 남아있던 젖산염까지 다 써서 이제 개운하게 마무리가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래서 스트레칭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유산소, 그 또 근력, 스트레칭을 하면 같이. 그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네. 왜 근막이 이제 수축한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등을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해서 이렇게 등이 쭈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굽었다. 이 상태로 그냥 굳는 거죠. 그냥 네네. 굳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심하면 이제 나이 뭐 50대, 60대 이렇게 돼서 이 상태를 굳으면 여기 주사 놔요. 근육을 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낳으면서 이제 근육을 계속 써서 풀어주는 이제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스트레칭이나. 네네. 근데 그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면. 그래서 꼭 이거 3개를 꼭 해주셔야 돼요. 뭐 이제 스트레칭은 또 붓기나 부종 완화 이런 것도 좋고 근력 운동한 이후에 그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3개를 다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유산소는 다 아시잖아요. 걷고 뛰고 네. 이렇게 좀 땀이 나고 심장이 뛸 수 있는 운동이고. 네, 근데 근력, 사실 근력 운동은 막상 해보라고 하면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쵸. 뭐 아령 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근력 운동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순서가 네. 있어요? 네. 근력 운동?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대근육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근육을 먼저 사용해 줘야 돼요. 아. 근데 소근육을 먼저 이렇게 사용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대근육을 못 써요. 이게 그 대근육을 쓰려고 보면 이미 소근육 할 때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쳐서 이제 진짜 동작은 이건데 그걸 이제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대근육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대근육을 하면은 그 소근육도 보조적으로 같이 이제 개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근육도 함께 운동이 진다서 일단 대근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고 보면 근데 돼요. 대근육 운동이 어떤 거예요? 대근육 예를 들어서. 하면 잘 모르겠어요. 허벅지 허벅지. 그러니까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이제 그 대퇴사두근 여기 이 부분이랑 그리고 가슴 그리고 등 여기 광배근 광배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하체는 그 운동 중에서도 스쿼트 이런 거 있다든지 네네네. 런지 이런 거 있다든지 가슴은 푸시업 푸시업. 간단하게 이제 네네네. 설명하자면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철봉 매달려서 매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네. 한 7, 8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오늘은 한번 운동을- 그래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그럼 서서 하는 동작들 중에 걷는 거 먼저 일단 제가 걷는- 운동하실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신부가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운동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깥에 나갈 수는 없고 집에서 이제 운동해야 된다면 네. 그냥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다리를 조금 높게 들면서 네, 90도 걸으면 정도? 제자리 네. 걸음을 그렇죠.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하는 90도. 것만도 웜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를 한 30회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30회. 그러니까 하나, 이게 양쪽을 했을 때 둘, 요렇게, 이렇게 셋. 그러니까 오른다리 들고 왼다리 들고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안 되고. 너무 금방 끝나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30회를 네. 이게 걷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시거든요. 네. 이거를 걷다가 이제 팔도 같이 이렇게 이제 팔도 같이 움직여 주시는 양팔을 거예요. 이렇게 네, 양팔을 쭉 좌우로 펴다가. 핀 상태에서 오른손이 왼무릎에 닿게. 네. 그리고 반대쪽도 크로스해서 왼손 오른 무릎에 왼 무릎이 닿게 그냥 팔을 벌려서 크로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듯이 만세했다가 다시 내리면서 오른손은 바깥으로 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다리는 직각으로 올라와 있고 오른다리 올릴 때는 왼손이 왼다리를 올렸을 때는 오른손이 이렇게 이제 크로스 하셔서 팔을 핀 이것만 해도 상태에서 배가 땡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요것도 이제 있고 서서 하는 동작이 되게 많아요. 뭐 네. 머리 뒤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개구리처럼 개구리 네. 자세.
네, 오른쪽으로 하시면서 이제 원래 처음엔 포커스를 좀 다리, 엉덩이 뒤쪽, 이 엉덩이 뒤쪽에 있는 이 근육에 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왜 우리 주사 맞을 때 아픈 부위 네네네. 있잖아요. 엉덩이 주사 맞을 때 거기에 힘이 빡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다리를 올려주시고 이제 요게 좀 편해지셨다. 그러면 이제 옆구리, 팔꿈치 닿을 수 있게 옆구리도 살짝 기울여 보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요렇게도.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긴 네, 해요. 살살, 그쵸? 살살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다리만 올릴 수 다리만. 있도록. 네, 각도를 너무 올리는 게 힘드시다면 조금만 올리셔도 되고. 네. 그리고 다리를 펴서도 이렇게 크로스로. 아까는 직각으로 제가 이제 오른손이랑 왼 무릎이랑 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랑 왼 발끝 요렇게 이제 같이 다 서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신다면 요것도 팔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다리 운동도 되고. 되니까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웜업이 여러 가지 됐다면. 이런 동작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의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요거 해주셔도 되고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골반 넓이 정도로 다리 벌려준 상태에서 스쿼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좀 빠르게 일어날 수 괜찮은 네. 분들은 그냥 스쿼트를 하시면 되고 네 맞아요. 근데 스쿼트.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뒤에 두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일어났다. 스쿼트 자세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리를 이제 더 많이 벌려서 와이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그러니까 앞꿈치를 좀 약간 벌려주는 거죠. 다리를 더 네. 많이 한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안으로 모이면 안 되고 앞꿈치가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약간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앉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요거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와이드 스쿼트.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벌린 상태에서 그냥 상체 숙이지 않고요. 상체 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릎만 접었다가 네. 그 발바닥 뒤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약간 요런 미는 느낌, 요렇게 미는 느낌. 이거 그러니까 자세 취하는 미는 게 느낌? 어렵더라고요. 스쿼트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운동해주는 것도 있고요. 플랭크가 이제 허리도 좋고 엉덩이도 좋고 모두 다 플랭크가 좋잖아요. 전신 운동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를 의자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벽을 짚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벽을 짚고 하셔도 괜찮고 의자를 벽 가지고도 짚는 게 할수 좀 있고. 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의자 앉는 부분에다가 짚고 그냥 서시면 되는 거죠. 어깨 아래 손목이 올 수 있도록. 네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띄우고 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구부려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꺾이지 않게. 네. 이렇게 너무 말리지도 않고. 이거 거울 등이 한번 너무-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건 너무 등이 지금 말려 있잖아요. 등이 말리면 안 되고 일자로. 그러니까 허리의 중립을 딱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네.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이제 꺾였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립을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러니까 살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접었다가 폈다가. 이거는 팔굽혀펴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팔굽혀펴기인데 의자로 하는 거고 의자로. 벽을 짚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네, 의자 위에 훨씬 하면?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벽을 먼저 가셨다가 네. 벽이 이제 너무 쉬우면 의자로 오는 거예요. 아. 의자로 왔다가 의자가 너무 쉽다. 그럼 바닥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걸으시면 돼요. 플랭크 이렇게도. 자세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그거는 걸으셔도 어디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부, 하체, 어깨 전부 다. 다 되는구나. 네, 다. 걸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운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다가 하시면은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다관절 전신 운동을 그냥 하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하기보다는 왜냐면 이렇게 신경계가 먼저 발달한 다음에 근육이 발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육 운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 몸 기초 상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랭크가 너무 좋구나. 그렇죠. 플랭크 하면은 이렇게 다리도 움직이고 네네. 어깨도 지금 지탱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허리가 좀 더 여자분들은 잘록해지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른쪽 갔다가 정면 돌아오고 내쉬면서 왼쪽 갔다가 이건 좀 돌아오고. 어려워 보인다. 네, 오른쪽 근데 허리가 이제 예뻐지기 때문에 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자 중간에다가 네. 손바닥을 이제 두 개 양쪽 다 짚어줘요. 팔 그 간격을 조금 좁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한 상태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리는 어깨 넓이나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사이드 플랭크 옆으로 가서 손 올렸다가 다시 그 의자를 짚고 반대쪽 왼쪽으로 가서 왼손을 크게 올렸다가
다시 매트 바닥 그 의자를 짚고 근데 이 돌아오실 때 꼭 뒤꿈치 띄워놓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딱 주고 네. 오른손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거 안 다치려면 진짜 그 코어 힘이 네,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발 같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발날로 쓸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고 와, 오늘 우리 성철은 부장님께서 카메라 굉장히 잘 잡아주시고 네. 계십니다. 네, 세세하게 그러니까요.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잘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은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진짜 보시면 너무 도움이 네,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의자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위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벽에 벽에 대고 짚고. 하시고 그리고 왔다 또 갔다 하나 더 하시면서. 이게 좀 운동 시간이 너무 짧고 없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띄워주시기만 하셔도 아, 되게 의자를 배에 힘을 짚고. 주고 네, 의자를 짚고 네. 팔을 쭉 핀 상태에서 배에 네. 힘을 딱 주고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냥 점핑만 와, 이거는 태릉 네. 선수촌에서 볼 것 같은 포즈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거 하면 전신 좀, 운동이 되는 네, 거예요? 빨리 끝낼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저도. 유산소도 되고 네, 그러면 네, 네. 근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다 되고 플랭크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 아니면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벌렸다가 이런 자세도 그러니까 유격 훈련 하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오. 동작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렇구나. 너무 많아서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아니 네. 오늘 운동 너무 아쉽습니다. 인사드려야 돼요. 다음 너무 시간에- 갑자기긴 한데.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마무리까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엎드려서 하는 거, 테이블 자세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거 지금 갱년기 몇 가지 더 선탄을 있거든요.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갱년기 아니신 분들도 하시면 네, 좋을 너무 것 좋죠.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갱년기 아니신 분들도 꼭 음. 네, 해주시면은 그냥 예방도 하실 수 있고 완화도 하실 수 있고 극복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플랭크 자세 기억하면서 다시 보기로 오늘 또 꼭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데이 LA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이성미의 어서옵쇼가 이어집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